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속일 수 없다. 처음 들어본 속담인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사람의 운명이 운세가 이 사주팔자 안에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새롭게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그 모실 주인공이 바로 그 해답을 들려주실 분인데요. 궁금하네요. 명리학자이십니다. 네. 전형일 박사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 원래는 염색 안 하십니까? 예. 제가 염색을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요. 네. 염색을 하면은 뭐 군대는 언제 가느냐, 군대는 뭐 갔다 왔느냐 그런 소리를 들어서요. 제가 염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요. 예. 명리학자라는 단어가 참 생소한데 명리학이라고 어떤 분야입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주팔자라는 것이요. 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를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삶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니까요. 사람의 일생의 기륭화복을 논하는 것은 어떤 거든 명리학 분야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학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요. 예. 논리성, 체계성,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운세를 점치는 거기 때문에 적중률도 필요하고요. 그 적중률을 검증할 수 있는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거겠지요. 예. 자, 사주팔자에 담긴 삶의 이치들이 참 궁금한데요. 먼저 전형일 박사의 특강으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특강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점을 한 번이라도 봐봤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호모 아우구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점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점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점을 쳤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뭡니까? 짬짜면이에요. 자, 짬짜면을 보고 벤치마킹한 게 뭡니까?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에요. 우리의 선택폭을 줄여주는 거예요. 국가적인 큰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쟁을 하면 이길까 질까? 그러면 언제 할까?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그거는 뭐 서양에서는 신탁이라고도 하고 동양에서는 뭐 동물의 뼈를 갖고 기륭을 점쳤고 그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기륭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점은 어떤 식으로 사주팔자가 될까요? 사주팔자라는 건요. 사람이 태어난 생, 년, 월, 일, 시, 연월일시 4개의 기둥이다 그래서 사주예요. 연월일시. 그 집주자를 쓰는데요. 사람의 운명이 4개의 기둥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집주자, 기둥주자를 써요. 그리고 올해가 을미년이죠. 그럼 올해 태어난 사람은 을미년생이죠. 그래서 8글자가 되는 거죠. 연월일시. 그래서 8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와 팔자는 같은 겁니다. 자, 사주팔자는 언제부터 했느냐? 중국 전국시대. 기원전 400년대예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은 신의왕후가 태조, 이성계의 부인이 아들 이방원이죠. 태종의 장래를 물어보는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뭐냐? 이 사주는 귀한 사주니 함부로 내보이지 마십시오라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러면 조선 초에 저 정도 됐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고려 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죠.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살면서 음양오행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가집 가면은 그 영정에다 절을 몇 번 합니까? 2번 하고요. 상주한테는 몇 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자, 돌아가신 분은 음의 세계로 간 거예요. 음의 세계는 짝수예요. 그래서 2번 절을 합니다. 상주는 살아있는 분이니까 양의 세계예요.
그래서 한 번을 해요. 우리가 세배할 때 몇 번 합니까? 2번 하시는 분은 없죠. 2번 한다고 더 세뱃돈 많이 준다고 2-3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2번 하는 건 죽은 사람한테 음의 세계예요. 근데 왜 부처님한테는 3번을 할까요? 부처는 음양의 세계를 초월했다 그래서 3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남녀가 서 있죠. 그것은 음양의 법칙에서 좌우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오행의 개념을 보시자고요. 오신체, 오방떡, 오색 찰란. 그 오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음양 오행에서. 그런데 여기서 음양이 중요한 게 음은 나쁘다, 양은 좋다가 아니에요.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고 양이 있으니까 음이 있고 서로 보완 관계예요. 음은 음으로서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이 있어야 존재를 해요. 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를 잃는다는 거예요. 음이 지나가면 양이 생기고 양이 지나가면 음이 생기는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살이 같이 하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천간이라고 그래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바로 을미년 할 때 을이 있고 소위 말해서 갑질에 갑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띠예요. 자축이면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는 띠를 다 갖고 계시죠. 올해는 무슨 띠입니까? 양띠잖아요. 미역. 그죠? 그래서 저 2개가 합쳐집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그리고 작년에는 갑오년, 올해는 을미년, 내년에는 병신년이 돼요. 천간에도 갑을이 있으면 여기도 음양이 있어요. 갑을은 오행으로는 목이에요.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금은 경신이고, 수는 임계예요. 근데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음양오행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60갑자표가 나눠져요. 을미년은 32번째에 있고 양띠는 8번째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 2015년 1월 30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만세력이라는 걸 보고 저걸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요. 입춘은 매년 2월 4일이나 아주 특이하게 2월 5일 날 입춘일입니다. 입춘을 기점으로 띠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1월 며칠 날 났다 그래서 을미년은 아니에요. 사주팔자는 절기로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의 절기가 찾아옵니다. 앞에 초순에 오는 거를 절이라고 그러고 뒤에 오는 걸 기라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오는 걸 24절기가 되는 거예요. 12번이. 근데 맨 처음 시작하는 건 역시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지나야지 을미년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오행 목화토금수에서 생과 극이 있어요. 목은 불을 지피는 화에 도움이 돼요. 따뜻한 기운은 땅을 녹여요. 그 땅에서는 광물이 나와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됩니다. 그게 생의 원리예요. 생이 있으면은 극이 있어요. 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도와주는 게 있으면은 해를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극이에요. 극은 뭡니까? 나무가 울창하면은 뭘로 가지치기를 해줍니까? 톱이나 뭘로 그렇죠? 그렇죠. 금금목이 돼요. 그러면 그 금은 뭘로 녹입니까? 화로 녹이는 거예요. 화극금이 돼요. 그러면 그 불은 뭐가 또 천적이 될까요? 그죠? 수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극이 돼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생은 좋고 극은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러면 과연 생이 좋은가요? 지나친 생은 안 좋아요. 그러면 나무가 너무 울창해요. 그러면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극을 받는 게 나쁜 거는 아니죠. 일방적인 거는 없는 거예요. 생과 극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오행의 생과 극을 갖다가 상징적인 언어로 바꿨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 육친법입니다. 육친은 뭐냐? 사랑관계로 바꾼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그래서 6가지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갑이다. 그러면 그 옆에 또 갑이 있다. 그러면 비견이 되는 거예요.
비견은 어깨견이에요. 어깨를 같이 한다. 견장, 견주다 할 때 견이에요. 그러면 내 동료이자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동료가 꼭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음양이에요. 일반 삶에서는 형제가 많은 걸 좋아해요. 근데 사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제가 갑이면은 그 옆에 을이 있으면 그걸 겁재라 그래요. 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는 거예요. 내 형제인데. 왜? 형제가 많으면요, 나중에 재산 싸움 나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다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주에서는 특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또 임신하실 분 계시는데 너무 많이 낳지는 마세요. 국가 정책에 맞게 한 3명 정도 좋습니다. 자, 제가 목이면은 생을 해주는 거잖아요. 화가 옆에 있으면은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식신상관이에요. 음양만 다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재주예요. 내 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대에서 쓰고 연예인이 되려면 저 식신상관이 있어야 돼요. 저거는 예체능 재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냐? 여자분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주에 식신상관이 없다. 그러면 자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극하는 거. 제가 목인데 토다. 그러면 이제 땅에서 나무가 뚫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에요. 근데 남자한테는 저게 여자도 돼요. 남자가 돈이 많으면 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 그러면 좋아하셔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이 숨겨둔 돈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근데 여자에게는 그냥 재물일 뿐이에요. 제가 목인데 금이 저를 와서 가지치기도 하고 자르려 그래요. 그걸 관이라 그래요. 관이라는 뜻은 뭡니까? 관료할 때 정부, 조직, 동사무소 최소한 모든 것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저 관은 남자에게는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나무면 물이 온 거예요. 수생목. 나를 도와주면 그걸 인성이라 그래요. 그 윗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돼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예요. 그러면 사주에 저 인성이 좀 희박하다. 그럼 윗사람의 도움을 못 받아요. 사주에 저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교를 꼭 가져야 돼요. 종교를. 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뭐였어요? 식신상관이었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뭐냐 하면은 평관이에요. 평관, 정관. 저 관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나를 관리하고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기를 넘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조용히 있다 나와야지 거기서 뭐를 해달라, 왜 이렇게 나를 취급을 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삶의 이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는 아까 인성이라 그랬죠. 맨 밑에 편인, 정인. 별성자를 써요. 인성. 그건 뭐예요?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무조건 주는 거예요. 명리학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운이 어렸을 때 학생 때 재물운이 왔다. 그러면 얘가 어려서부터 돈을 버나 보다. 그게 아니라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인성하고는 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 인성은. 그리고 명예를 따져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또 어떠한 그 활발하게서 나가서 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식상하고는 그러니까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은 뭐예요? 식신상관은 자유로운 거예요. 표현욕도 가는데 나를 억누르고 이러는 게 싫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상극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다는 표현보다 안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죠. 인연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그러면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안 벌죠. 그렇죠? 그러면은 재물도 갖고 그런 명예도 갖는다. 그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한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구누구는 훌륭해 갖고 공직에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투기를 많이 하고 재물을 했다. 이 두 가지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그래요. 아닌데?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하고 관하고 인하고 이런 흐름이 돼요. 재, 관, 인.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구조가 제일 좋은 구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구조.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그렇죠? 뭐를 가지면 뭐를 하고 그러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함을 만들어요. 무슨 조기축구회 회장, 방범자율협회 회장, 관을 쓰려고 그래요. 관을. 자, 돈은요, 버는 게 있어요. 식신상관은 자기 재주라 그랬죠. 재주예요. 돈을 버는 재주. 그러면 재물그릇이 있어야 돼요. 재물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 재주로 돈을 모았는데 그걸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재주도 있는데 이상하게 돈이 남은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번 사람들은 그 관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사주에 오행이 다 있어야지 저게 성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화토금수가 다 있어야지 하나씩 존재가 되는데 그 오행을 다 갖춘 사주가 없어요. 많이.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오행을 다 갖춘 사주를 손들으라 그러면 여기서 서너 명이 안 나와요. 물론 그 오행을 다 갖췄어서 무조건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또 조화롭게 이루어졌나가 중요한데 일단 그 사람 사주는 타오펠리스에서 사는 사주예요. 근데 알고 보면 월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근데 나중에 가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은 사주팔자는 뭐냐면 삶에 현상이 녹아 있어요. 원리가. 재물에 아주 이제에 밝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정말 막 종교적이고 철학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나중에 운들이 들어오고 느낀 바가 그러면은 그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재산을 환원하고. 그렇죠? 그럼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갖고 돈은 베풀지 않으면서 명예도 얻으려고 그런다? 충돌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삶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가면서 이제 점쟁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삶의 이치를 조금만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